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네, 우리 양시장 모두 지난주에 급락세를 만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0.6% 상승하며 3,286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0.9% 가까이 상승하며 1,05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전고점을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또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이 58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시장 IT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나홀로 상승했고 나스닥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 0.7%대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서도 전날과 같은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상회했으나 앞으로 이런 상승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2%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71.65달러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월 16일 금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재, 김범준,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다양한 주식 이야기 실시간으로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가 있고요. 세 종목 모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HLB는 전일 매수를 했는데 전일 급등이 바로 나와주면서 수익률 22.86%를 기록했고요. 비트컴퓨터가 26.36%, 엑세스바이오가 17.4% 수익 달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한라홀딩스가 10%대 강세로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난티와 다른 종목들 손실 좀 보고 있지만 워낙 지금 종목들 목표가 달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트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이렇게 포트 구성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전일 모두 강세를 보였고 또 HLB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종목인데 어제 급등이 좀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전략들 좀 자세하게 세워주시죠. 예, HLB는 차익을 했고요. 다시 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포트 종목군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령제약이 아마 23,000원권역에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유무상증자가 되면서 권리다학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무상증자가 아마 0.2주, 주당 0.2주고요. 유상증자가 0.08주인데요. 혹여나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가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유상증자가 좀 받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좀 밀려 내려왔어요. 혼조세로 좀 보였죠. 다우지수만 0.15%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일단 약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괜찮아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점을 좀 갱신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오늘 이제 3거래일째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거래일째 매수가 유입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선물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라든가 환율,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원 자리대를 훌쩍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 다시 이게 45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그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종목장이에요. 종목장이고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랑 모아가는 전략은 좀 괜찮지만 수익을 좀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보는 게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초보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실적이 좀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폭염이 이르게 좀 왔어요. 장마가 끝났나 싶기도 한데 비도 얼마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폭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 코로나 부분들 때문에 직호 생활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판매량이 좀 불티가 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있어요. 파세코라는 기업도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전날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됐어요. 한 번 더 눌러준다라면 5일선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죠.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선풍기를 좀 생산을 하고 있죠. 저도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코웨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1선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OLED TV의 이 성장 부분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2분기 때에 10%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장비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발주를 좀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LG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비아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열처리 장비를 좀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아트론이라는 기업, 이런 정도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ICD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삼성 쪽과 LG 쪽에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인베니아도 마찬가지로 LG 쪽에 있고요. 아바코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최근에 디스플레이 종목군들이 바닥을 치고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키이스트입니다. YG엔터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키이스트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신다든가 아니면 심텍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요.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고 박스 구간이니까 오늘 조금 눌러주는 그런 자리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6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7원가량 크게 하락하면서 1,141원 50전까지 떨어진 것이 수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음식료품과 의료 정밀대가 2%대 상승을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한 점이 오늘 우리 시장 기술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금 가격과 WTI 가격은 상승 중인데요. 금은 1,831달러 선, 그리고 국제유가는 71.4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파란불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가 1%대 크게 하락하는데요. 현재 12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1%대 상승하며 8만 원 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600원 반납하면서 현재 가격 8만 원 딱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0.5% 하락하며 44만 6,500원, 카카오는 0.94% 떨어지며 1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만이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두 종목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이 0.12% 상승하며 81만 9천 원 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7만 6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대 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74만 2천 원에서 거래되며 8천 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과 현대차도 각각 0.6%대, 7%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거래수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인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거칠게 이어지면서 3,2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1,04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2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2%대 급등 출발하며 오늘도 2차 전지 강세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일 대비 5,400원 증가하면서 27만 5천 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제약주, 셀트리온 형제들은 오늘 부진한 모습인데요. 각각 1.4%,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등 개인주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 넘게 하락하며 8만 300원 선, 펄어비스는 0.4%대 하락하며 7만 8,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들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이 2%대 넘게 조정받는 모습인데 시젠이 2.6% 급락하며 8만 400원, HLB는 2.5% 급락하며 3만 6,2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CJ ENM은 0.7% 하락, SK 머티리얼즈는 0.94% 떨어지며 35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장은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양시장이 모두 떨어지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박원재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함께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이 박스권을 횡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급락세를 만회해주나 싶더니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최근 시장을 보면은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 주로 매크로 이슈로 하면은 금리, 환율 이런 이슈가 될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이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좀 압박을 줬었는데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바로 회복되는 얘기를 했죠. 연준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장을 돌렸던 단초는 중국의 지준율 인하였어요. 지준율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환경 하에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의심이 거두는 상태에서 시장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양봉을 그리면은 이제 코스피의 역사를 쓴다 그랬죠. 시가가 3,296포인트예요. 월말 종가가 3,296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9개월째 연속 양봉을 그리는
코스피의 신기록을 작성을 할 텐데 과연 그러한 기록이 달성이 될지 지켜봐야 되고,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에서 부채 협상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초과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이러한 협상을 이제 테이블 마주 앉고 해야 될 텐데, 당연히 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안 된다 해서 시장이 당장 큰일 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시장 반응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악재로 반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인 마음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주 공격적으로 100% 주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그래도 시장 변동성에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주도주로 부각이 됐지요. 2차전지 섹터가 부각이 된 이유는 우리 시장에서 의심할 바 없는 구조적 성장 섹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차전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유럽에서 탄소세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계속 들을 얘기겠지만은 잊을만 하면은 어쨌든 탄소 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2차전지 배터리에 수혜된 수요는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2차전지를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중국의 CATL과 BYD, 국내의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일본의 파나소닉, 6개 회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 중심으로 움직이죠.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에코프로비엠이, 이 무거운 주식이 시가총액 6조 되는 주식이 한 달 사이에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고요. 이거에 뒤이어서 이제 4인방이 있죠. LMF, 포스코 케미칼, 신세계, 코스모 신세계까지. 양극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전지 내에서도 안 오른 섹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는 게 동박이죠. 그래서 SKC가 먼저 움직였고, 일진머티리얼즈 움직이고, 솔루스 첨단소재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재 업체 첨가제까지 움직입니다. 첨보가 그렇고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후성, 동화기업,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까지 이제 뒤따라가면서 움직입니다. 장비주는 아직까지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스토리로 볼 때 장비주 아래서 성장 스토리에 빠지지가 않는데, 장비주가 먼저 움직였던 건 전극 공정을 하는 TNT가 대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움직이고 지금 계속 횡보 중이죠. 전고체를 대행했던 CIS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어제 좀 움직였는데 오늘 반향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공정을 대표하는 원익 PN이라는 공정도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정 자동화라는 코인테크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 라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 공정상에서 다음 번이 어딘가, 이걸 거의 카테고리식으로 쭉 정리해 놓고 있다가 그 다음 순서를 찾아가는 이런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이제 동박업체의 움직임이 양극재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지지만 뒤따라가는 흐름을 갖고 있어서 보유자분이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흐름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하반기 수요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의혹이 풀려야 됩니다. 결국은 하반기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디램과 낸드의 메모리에 대한 업황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요가 결국은 피크를 쳤느냐 이런 얘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디램은 조금 가격이 주춤하고요. 낸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요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과전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사이클에 대해서 공급량을 함부로 늘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사이클이 길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스템만 얹어진다면 삼성전자는 그때 움직일 텐데 이 시스템에 대한 생각 소식이 아직 없어요. 이를테면 AP 칩을 수주하든지 CPU나 퀄컴의 통신칩이나 이런 게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노 공정에 대해서도 5나노 공정의 수율이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이 수율에 대한 얘기도 아직 딱히 그렇게 얘기가 없어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행보하는 중이다. 하지만 하반기에 가면 이 모든 게 풀릴 확률이 많습니다.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쇼티지 부분은 아마 여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짓눌렀던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풀릴 확률이 많고 그러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참 분석하기가 너무 쉬운데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은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전기에너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가의 모습이 이럴까요? 원가에 기반하는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보면은요, 독점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19년에 적자가 났죠. 작년에는 유가가 이제 워낙 폭락하는 바람에 그 원자재가에 힘입어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올해서는 다시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 재원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원가에 영동한 이익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기업의 정상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여름에도 결국은 또 가격 협상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언제 전기료가 올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한국전력의 전기료를 통제해두고 어떤 수급 계획을 잡는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면 시간의 문제이고 지금의 가격은 당연하게 너무 싸다. 싼 거 인정. 그런데 턴이 언제 되느냐. 그건 시간의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투자자가 조율해 나간다면 합리적인 투자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이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은 아주 재밌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죠. 고려아연은 비철금속의 대표예요. 전기 관련해서 무거운 종목이고요. 이 무거웠던 종목이 최근에 신성장 동력을 장착을 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를 신성장 동력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요. 양극재형 소재를 이제 갖고 있는 황산 니켈 제조사인 계열사 캠코에서 지금 35%를 소유해서 황산 니켈을 진출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동박 시장도 진출을 했죠. 결국은 재련 공정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쉽게 결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는 동박에 대해서 이제 고려 아연도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LG화학과 양극재 원료인 이제 전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생산을 하기 위한 기술적 제휴를 체결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 그런 꼴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양극재 1만 톤당 전구체는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추정이 됩니다. LG화학이 향후에 양극재를 한 26만 톤 수요 커버리지 예상으로 있죠. 만약에 이거 전량 공급을 한다면 향후에 매출 한 2.5조 원에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수준이 추정이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고려아연 자체의 어떤 저평가 매력과 앞으로 성장성을 얹어가는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적 고점인 57만 원 수준을 한번 노리고 플레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솔루스 첨단 소재, 삼성전자, 한국전력, 고려아연 4가지 모멘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원화의 특징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D 바이오센서입니다. 하반기 첫 IPO 대어로 꼽히는 SD 바이오센서. 오늘 상장하자마자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면역화학 진단과 분자 진단, 현장 진단 등 이 진단 업체의 강자인데 이 회사가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인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고 지금 이 종목 상장하기 전부터 이미 상장한 기업들보다 더 대단했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기업입니다. 현재 공모가는 웃돌고 있으나 따상은 도달하지 못했는데 현재 9.65% 증가하면서 주가 62,5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달 만에 오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도 상장 유지가 결정됐는데요. 오늘 거래 재개하자마자 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3.65% 올라가며 19,9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에어부산도 급등했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일봉 보시죠. 네, 오늘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지금 오늘자 캔들만 나와 있고 윗골이 길게 달고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위메이드가 비덴트와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하며 비덴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비덴트는 방송용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고 있고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로도 꼽히는데요. 이 기업의 2대 주주가 됐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현재 8%대 주가 급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62,7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일봉 보시죠. 네, 일봉도 지금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65,300원대 전고점을 터치했다가 꾸준히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5일선 타고 가파른 시세 분출 이뤄지고 있고요. 현재도 주가 9%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챙겨드릴게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김범준이라고 3글자 전송하시면 장중에도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장이니까 오늘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시그널 챙겨줄 종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한바이오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자한바이오가 전망에 대해서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20년도에 사명 변경과 함께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 그 바이오 헬스를 선정을 했고. 자체 건강 기능 식품 개발 그리고 이제 제조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바이오 헬스 플랫폼을 통한 신사업 수직 계열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헬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일단
그 주가를 좀 보면 사실 많이 처참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액면 병합을 완료하고 주가가 이제 크게 가지는 못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난달 이제 중순이죠. 그래서 그때 대표이사의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가 크게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초에는 이제 대표가 구속 기소됨에 따라서 대표이사 사임 등의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상장 법인인 그 자한그룹에 대한 관세법 위반 등의 이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회사는 이제 대표이사 해임으로 내세우면서 자한바이오와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뭐 같은 그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해임 하나로 이 사건을 사실 틀어막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 자한바이오 목표 주가를 뭐 25,000원 선에 이제 제시한 증권사도 있기는 한데요. 뭐 이것도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이번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그 횡령 혐의도 같이 조사 중이라, 이 부분에서 이제 횡령 사실이 만약에 드러난다면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점 매수를 잘해서 이제 언젠간 반등이 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좀 낮은 확률에 기대하는 건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 얻을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내놓을 게 더 많은 위치라서 상당히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바이오 특성상 매출이나 영업 이익까지도 뭐 역시나 볼 게 없긴 한데, 바이오 특성상 하고 있는 임상이라든지 뭐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자한바이오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슈되고 있는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이 일단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관망만 하시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해소가 완벽히 되면은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뭐 사실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긴 한데 뭐 아직 많이 위태롭죠. 그래서 위태롭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관망하시면서 나중에 해소되면은 그때 좀 보시는 게 낫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다음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시젠을 좀 볼 건데 그 시젠은 좀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시젠이 이제 사실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진단키트주 전체적으로 엑시트가 좀 나오면서 추세가 좀 많이 꺾이기는 했는데, 이건 어쨌거나 사실 뭐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좀 전망을 좀 봐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이제 며칠째 계속 1,6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재차 터지고 이게 이제 주가에 선 반영이 되면서 지금 엑시트를 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시즌만 해당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은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을 좀 같이 보셔야겠는데, 코로나가 지금 당장 안 잡히는 거는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수치로 잘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이도 계속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는 사실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진단키트를 개발을 하고, 또 이런 게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뭐 엄청 올라가거나 뭐 엄청 꺾이지는 않을 테니까 성장성에 큰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시점을 좀 보시려면 일단 이 추세가 꺾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는 이제 보통 알고 계실 텐데, 아마 이거를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8만 원 밑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얘기했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계속 8만 원 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이제 매수 타점이 왔고요. 근데 지금은 8만 원 아래에 좀 있는데, 사실 더 내려간다면 주가가 이제 8만 원 아래에서 이제 더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 상황에 견주어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는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 가격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진단키트주를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즌이 어쨌거나 뭐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시즌의 가격이 상당히 더 중요하고, 어쨌거나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지질 않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지방으로도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또 2,000명, 2,000명, 뭐 200명, 3,000명 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진단키트가 또 크게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제 한국 BNC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제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고점 찍고 사실 좀 떨어졌긴 하는데 그래도 한 47%, 바닥에서 47% 정도 오른 상태고, 이 회사가 이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그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대만 FDA 긴급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미국의 FDA는 아니어도 사실 뭐 치료제로서 효과를 인정받았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현재 유일하게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 약물이 이제 렘데시비르 뿐인데, 이번에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까지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한 발 더 나간 거라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정상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는 사실 뭐 물보도 뻔한 거라 매수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주가 조정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뭐 또 다른 이슈가 터진다면 주가가 한 번 더 치솟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은 좀 더 저점에서 사서 최대한 고점에 파는 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또 기본이니까요. 뭐 이런 것도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전망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한바이오부터 한국 BNC까지 세 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모멘텀 체크해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계속해서 하락세를 연출하는 가운데 개인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좀 얄미운데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네요. 자, 원달러 환율도 조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 현재 0.09% 상승입니다. 1원 상승해서 1,142원 5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유지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 환율 올라가면서 수급 압박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짧게 전략 세워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먼저 전일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중국의 GDP 예상치 좀 하회가 됐고, 그리고 미국의 산업지표의 둔화세로 소폭 조정 마감을 했는데,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로 박상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거래 정지가 되었던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BT, 그리고 에어부산 등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장 초반에는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로 수급이 약간 쏠렸었는데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이번 백신 등 8종의 성분이 포함된 약을 코로나19 치료에 쓰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리면서 구충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이 구충제인데 구충제 관련주로는 제일바이오, 그리고 이글벳, 진바이오텍, 체시스 등과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로 조금씩 또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여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와 같은 게임을 개발한 정말 국내에서 손꼽히는 게임 회사죠.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2M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꾸준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할 만큼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최근에 리니지 M에서 이제 게임 캐릭터 능력치를 올려주는 이 유료 강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가 롤백을 결정을 했고, 유저들에게 좀 이 환불을 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부 유저들이 이탈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최근 출시한 오딘이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게 된 반면에 NC소프트의 신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출시 일정이 좀 지연이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NC소프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주가를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종을 좀 살펴보면 게임 업종 자체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넷마블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대형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단기 조정이 있긴 하지만 신규 게임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중국 시장 외자판호 발급 재개로 인해서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고 있고, 여기에 8월 크래프톤 상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존 게임의 대규모 업데이트 그리고 신작 출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적 개선폭이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신작이 한 3개 이상 대기 중이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출시 일정이 좀 구체화가 되어야 차기 신작들도 출시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출시 일정이 구체화되고, 그리고 주가가 8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안착을 해준 이후 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진라면, 열라면 등의 제품을 만든 식품 업체죠. 이번에 오뚜기가 다음 달부터 진라면 등 라면 70종에 대해서 2018년 이후 13년 만에 가격 인상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평균 11.9%가 인상이 됐고요. 이에 식품 업종들 대거 상승이 나오기도 했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분도 가격 반영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신제품을 내는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좀 버텼었는데, 이번에 오뚜기가 총대를 매면서 농심 아니면 상영식품 같은 기업들도 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농심은 5년째, 삼양식품은 4년째 제품가를 동결한 상황이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라면 사재기가 활발했으나 좀 일시적인 부분이었고, 전체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가 절감이나 아니면 매출 확대를 위한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한 시점이었는데요. 물론 가격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인상분이 당장 폭발적인 실적 상승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최근 주요 제품의 견조한 판매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격 인상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뚜기는 과거에 140만 원대 고점을 형성한 뒤 현재는 한 55만 원대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으로 지금부터는 좀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인데, 기술적으로만 보면 저점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한 58만 원에서 60만 원 부근까지도 좀 열려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가격 인상 외에도 회사 차원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한 확실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매수가 가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탄력이 좀 더 좋은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유아용 의류나 왕구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유아용품 관련해서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도쿄올림픽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올림픽 성화봉송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데 이어서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등 독도와 관련돼서 이 일본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여졌는데요. 인맥주들도 올라와졌지만 최 전 감사원장이 과거에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관련해서 발언을 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 세자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수혜주로도 또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실적 부분에서 크게 개선된 부분은 없지만 정책주라든지 아니면 일본 보이콧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17년도부터 영업이익 적자를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아지더라도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로 보유하시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약세지만 오후장까지는 좀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좀 진입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코스피 3,2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050포인트 부근 회복이 되는지 혹은 지지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황 한번 더 보고 가시죠. 네, 현재 지수 계속해서 하락입니다. 코스피는 하락폭을 약간 더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3,2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5% 유지해주면서 1,049포인트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으로 보실까요? 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강한데요. 2,487억 원대 매도를 하면서 시장 흔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매도세에 조금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828억 원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량들을 개인 매수세가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 현재 3,70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매매 동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락세의 대부분 원인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있는데 기관들이 300억대, 외국인들이 540억대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930억대 물량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부진한 가운데 음식료 업종들 강세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0.4%대 보이고 있고요. 오뚜기가 0.18%, 농심이 1.3% 올라가면서 33만 6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SPC 삼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2.28% 올라가며 85,4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대상이 1% 오르며 27,900원, 롯데제과도 1.7% 상승하며 14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원 F&B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금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장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장도 잘 대응해보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